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2일 새벽 1시 반이 넘었는데요.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양상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방송에서는요 이재명 관련,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에 관련된 실무총 책임자 김문기 씨가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제2보 심야방송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자, 김정인 위원장이 오늘 심야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군기 잡기에 나선 것 같아요. 우선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 대형 항공모함인데 이거 이제 기동 헬기 정도로 운영을 해야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틀림없이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그래서 상당한 이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이 태풍이 불 것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우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민감한 얘기를 꺼냈는데, 이번에 조수진, 그 다음에 사퇴, 그 다음에 이준석의 사표, 이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가 바로 그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둘이 다투는 거, 이게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언론들에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게 이준석을 자극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제일 문제시하는 게 뭡니까? 윤핵관이잖아요. 윤핵관들과 같은 사람들, 즉 윤석열 쪽에만 치우쳤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큰 흐름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론을 은근슬쩍 건드리고 있다고 하는 점이 하나의 특색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탑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에게 완탑 전권을 준다고 윤석열 후보가 이미 총괄위원장 수락했을 때 발표를 했잖아요. 그 울산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그때 일주일 정도 버텼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다시 윤석열 후보를 군기 잡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한쪽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론을 슬쩍 부각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김정인 위원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 이준석 대표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김정인 위원장 얘기할 때, 논평할 때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워낙 노련한 선수 중에 선수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은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반대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큰 행보를 보면 뭐 제게 짐작하실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해석을 이 사례를 들은 바 있는데요. 오늘은 심야 방송이기 때문에 그 사례 다시는 들지 않겠고, 자, 그래서 오늘 이후선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또 조수진 의원이 선대위 완전히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또 심야에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중요 메시지로 제가 해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준석 대표 복귀 가능성 있느냐, 이런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진행자가 물으니까 이 대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대표의 성격상 다시 복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어렵다고 해야지, 뭐 내가 설득하면 복귀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준석 체면도 안 쓰고 또 본인이 노력한 의미도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 복귀 안 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극적으로 복귀시켜야만이 본인의 이 정치력, 리더십, 그리고 이거를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의 성격을 들면서 복귀 안 한다, 이렇게 지금 판을 깔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오늘 아침에 휴대전화로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바로 전화를 걸어서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 대표이고 더군다나 상임 선대위원장이니까 참고 지나가야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전화를 걸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준석 대표 사표하기 내기 전에 나하고 다 상의한 거야, 나는 놀라지 않았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조수진 의원이 조금 실수했다,
내가 당사자인 조수진 의원에게 오늘 오전에 이 대표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오전까지는 사과 없이 지나갔다. 이 대표는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됐다. 이 얘기는요, 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전에 사과를 하겠으면 바로 사과를 했어야지. 이거는 조수진 의원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이 앞으로 크게 제기될 수도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조수진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선거철이라고 해도 위계 질서가 있다. 후보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선대위 조직 자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해서 조 최고위원이 좀 오버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았나. 자, 여기에서 말이죠, 분명하게 얘기했다. 이 분명하게,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군기 잡는데 조수진이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재물로 한번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어요. 당은 당규가 그런 걸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 사표, 이것이 대선을 포기한 해당행위 아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그렇지 않다. 이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생명도 내년 대선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달려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행위 아니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잖아요. 자, 이것도 말이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두고 법원에 따라서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잖아요. 이 대표의 바로 사표를 낸 거, 이거 해당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실패하면 결국은 국민의힘 자체가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본인의 정치 진로도 앞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설사 지금 상임위원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대선에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이 문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36살이에요. 자, 70까지만 한다고 가정해도 이준석 대표 나이로 볼 때 지금도 70 되신 분들 뭐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뭐 70 중반, 지금 박지원 원장 80이에요. 예.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70 중반 넘으신 분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나이가 36이니까 조금 지나면 아마 80, 90까지도 정치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복귀를 안 하면요, 복귀를 안 하면 이준석 대표 지금 차기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차차기 이번 말고 그 다음 2027년도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로 나가는 거 완전히 물 건너가요. 물론 말로 종로 안 나간다고 했죠. 실제로 안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상당한 기간 안에의 정치 이 큰 길, 이준석 대표한테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야만 하고 돌아올 거다. 만약에 안 돌아온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끝나는, 그야말로 이 데드엔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예. 딱 길 막히는 길로 본인을 끌고 갈 것이냐,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이 대목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책임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윤 후보가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준다고 하니까 망라해서 배치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각자 장기 자랑하려다 보니까 선거운동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야,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책임론을 부각하는 거예요. 또 이준석도 윤석열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이 워딩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완강하게 끌고 가려는 자세를 갖는 수밖에 없고, 선대 본부를 제대로 끌고 가면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지금 윤핵관을 건드릴 가능성. 그러니까 좀 윤석열 후보 편에만 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김건희 씨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후보 배우자가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만 후보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
김정인 위원장도 이번 이 선대위 마찰 없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서 죄송하다.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해도 위계 질서가 있고 후보 말만 듣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겠다고 하면 선대위 조직 자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조수진 의원이 지난 20일 비공개 선대위에서 내가 왜 그쪽의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 얘기를 바로 지적한 것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마찰과 관련해서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언급한 것이 오히려 이 대표를 더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대목도 바로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의 책임론을 또 꺼내드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의 해석은 각자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이런 거 똑같아. 그래서 이번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극단적으로 사표까지 낸 거, 우선 징계감도 아니다. 그 결정에는 윤석열 후보가 민주주의라고 한 점, 이것도 자극을 했다. 그리고 선대위가 이렇게 지금 잡탕밥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렇다. 자, 이것들이 말하자면 은근슬쩍 윤석열 후보의 책임론을 꺼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항공모함 대신에 기동 헬기를 띄우겠다. 그래서 지금 500여 명으로 되어 있는 선대위 대수술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 헬기를 띄운다는 얘기는요, 본인의 직계로 말하자면 설치한 이 편성한 총괄 상황본부, 저 임태희 본부장이죠. 예, 총괄 상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를 끌고 가겠다. 이 입장을 내놓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제 언론 나오는 걸 쭉 보면요, 본부장급 이상이 일괄 사표를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김병준 이 상임위원장도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지도부 총사퇴가 또 거론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조수진 의원의 징계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 다음에 본부장급 일괄 사표도 가능하다. 이렇게 대여섯 가지의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 이준석 대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핵관들, 윤자가 빠졌어요. 그냥 핵관들이 지금까지 윤핵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윤자가 빼고 핵관들 원하는 대로 선거에서 손 뗀다. 보고를 믹서기에 갈았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이게 요리 전문사가 잘 떼어내지 안 그러면 독이 들어가고 보고 잘못하면 죽잖아요. 지금 그거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핵관들을 또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시종일관 윤핵관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예,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도 심화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뭐라고 내놨느냐? 핵관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떼었다. 카드뉴스 자유롭게 만드시라. 그리고 오늘로 당 대표의 통상 직무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세대 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되었으니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이다. 예, 될 것이다. 보고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보고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됐다. 예, 이 보고 요리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보고 요리는 진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뤄야지 맛있는 식재료이지, 아무나 그냥 푹푹 지르면 그건 독이다. 젠더 이슈 같은 것을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미 윤핵관 얘기 좀 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또 입장문,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이제 조 단장을 대한 불만에서 폭발해서 사표를 냈지만요, 이 사표를 내는 데는 복합적으로 우선 윤핵관을 때리는 것이 더 큰 목표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윤핵관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려놨어, 딱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또 윤 후보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부각시키려는 워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윤 후보에 대한 책임론. 왜냐하면 우선 조수진 의원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설전도 나는 윤 후보 말만 듣는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 후보하고 내가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의미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체적인 판단을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윤 후보. 나는 윤 후보 내가 상의 안 해. 이런 것도 윤 후보를 말하자면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표 위에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표한테 한 단계 낮은 조수진 단장이 왜 상의 안 했느냐, 제대로 보고 안 하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사표를 내려면, 그렇잖아요. 사표를 내려면 윤 후보한테 제가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조수진 내가 이번에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예의예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전화까지 걸었잖아요. 보고했잖아요. 내가 사표 내겠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총괄 상임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당연히 그럼 윤 후보한테도 얘기해야죠. 그런데 전혀 이준석 대표 내가 혼자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윤 후보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책임론. 그 다음에 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저는 대표로서 상당한 불명예를 얻게 되지만 무한한 책임은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명예에 불과해. 책임은 너에게 있어. 이것도 또 윤 후보를 저격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윤핵관을 또 노골적으로 지금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 이 대표의 불만이 조수진 단장을 통해서 폭발한 것이지만 그 기저에는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윤핵관에 대한 불만이 더 큰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 내부에서요, 공골 맞던 이준석 김종인데 윤 후보 측근의 대립 구도가 이번에 폭발했다. 울산 회동은 미봉책이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말이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우선 인사 영입에 있어서 본인이 소외됐다.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 피의자 노재성 씨, 그 다음에 이수정, 신의진,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신지혜, 이런 영입에 이르기까지 이준석 대표 의견이 번번이 무시당해서 불편한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네. 특히 노재성 씨의 경우에는 지난날 보궐선거 때, 시장선거 때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가 주도적으로 해서 유세차 행사에까지 전격 출연시켰는데, 이 노재성 씨 영입하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 후보 사이에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정, 신지혜, 그 다음에 신의진, 이런 사람들도요, 이준석 대표의 주요 지지층인 2030 남서들의 반발을 굉장히 키우는 원인. 즉, 이런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후보 입맛에만 맞게 영미 추진되고 이 대표 역할이 없었던 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신상 리스크에 대해서 선대위에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선대위에서 이 제안이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준석 이 불만을 폭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대위 이 재편, 그 다음에 인적 청산 작업까지도 이제 시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는 김종인 시대가 더 크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말이죠. 백신 문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문제. 지금 이 중학생들, 이 백신 문제가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 이슈예요. 고등학생들, 초등학교부터. 자,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백신 패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젊은 학생의 유튜버인데, 양대림 연구소라고 유튜버가 있어요. 여기 유튜버가 중심이 돼서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지난 10일 날 이미 제출한 바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날이 새면요,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해서 문재인, 김부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이 중심이 돼서 국민 950명이 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대림 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미 이번 달 10일 국민 453명을 대리해서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는데, 이제 내일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한번 이거 드디어 이제 법률심으로 넘어가네요. 이 방역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이제 법률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방송 제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실무 책임자가 생명을 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후에 제2부로 전해드리고 오늘 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